시험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여고 1학년 학생들의 인생은 특히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안녕하세요. 윤유경 플러스 학원입니다. 원래 나서서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니 하며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우리가 학생분들의 고충을 모른 채 하고는 또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대한 나름 객관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려고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평여고에서 전례 없는 시험 양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시험의 연속인데 이번에 좀 그 극을 찍었던 것 같네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슬슬 영어를 영영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도 전례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인지 끔찍한 소식인지 객관식 학년 평균이 36점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일단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 게 분명하고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려웠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어려웠는가 라는 것 없이 그냥 내가 틀렸으니까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지 맙시다. 솔직히 어느 정도 자기 객관화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해당 시험을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번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어려웠냐? 오늘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만 한번 콕 집어볼게요. 먼저 이번 시험은 변형의 정도와 지문의 길이 증가가 특히 좀 그랬어요. 이번에 출제된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열심히 범인의 원지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원지문은 원래 이렇지 않았죠? 한눈에 보기에도 달라진 것이 많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두 지문의 유사도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영어 해석 능력에 따라 체감 유사도가 다르겠죠. 해석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70%가 안 되는 그런 유사도인데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의 절반에 그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석해봐야죠.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지문의 길이 차이를 봅시다. 원지문에서 170자가 늘어난 분량을 보여주는데 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늘어난 시간은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나요? 평균적인 영어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 상대적으로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듣기 문항과 시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47분에 18문항을 풀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시험회 같은 경우는 어땠죠? 변형의 수준은 많은 학생들에게 거의 새로운 지문의 급이에요. 그 길이는 일반적인 모의고사 지문의 약 1.3배였고요. 그리고 그런 문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와중에 20문항, 객관식과 주관식 4문항을 50분 안에 풀었어야만 했어요. 평고나 신안고 같은 학교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렇게 내는데 뭔 호들갑이냐고요? 네, 저도 알고 있고요. 좀 이 시험의 당사자에 집중해 보세요. 평택은 아직까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리고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알고 각자의 학교에 입학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평여고에도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제외한 전체의 73%가량은 평범한 학생들 혹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종류의 시험은 전혀 건들지도 못하는 그저 시험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나가야 하는 시험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 봅시다. 어휘가 많이 추가가 되어졌죠? 어려운 어휘가 분명히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어휘는 이 시험의 그런 끔찍한 면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끝없이 위로해주고 싶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대부분이 변형되고 추가된 시험이었다 보니 어휘 또한 원지문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이거나 본 적 있어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단어들을 직접 분류해서 수준을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고교 기본 수준의 어휘에 속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각각 출판사의 높은 난이도 교재도 아닌 기본으로 숙지해야 하는 어휘 목록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나랑 관련도 없는 책 판매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리고 추가적인 어휘학습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학교 때는 단어 열심히 많이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9개월 이상 시간 보낸 사람들이죠? 즉 삐약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인물들은 아니더라도 베테랑 영역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네,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성찰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실수 2번 반복하시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들 혼자서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세요. 당장 시작하세요. 주변 선생님들께 도움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선생님들께서 2 팔 벌려 환영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학원 찾아오는 게 베스트 초이스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같이 흔한 학원 강사조차도 우리 학생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할 말이 더 없는 거는 아니지만 자, 여기까지. 부디 다들 충분한 노력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유경 플러스 학원의 평여고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한 진심 어린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